이번 시간은 코로나19의 검사 원리죠. 실시간 RT-PCR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유명해지긴 기법이긴 하지만 이미 다양 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었던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논문 해석에 도움을 받는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얼타임 RT-PCR이라고 하는 건요. PCR의 개념,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 PCR의 개념, RT-PCR의 개념, 총 세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PCR인데요.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우리말로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 시료는 DNA인데요. DNA는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죠. 고유의 입체 구조가 있는데 그걸 일단 쫙 펴고 또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뜯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중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뜯어낼 텐데 이거를 우리가 변성이라고 해요. 열을 가해서 뜯어내는 건데요. 자, DNA는 이중 가닥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3-5-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여기 이제 상보적이기 때문에 5-3-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DNA도 쫙 펴면 사슬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있을 거고 처음과 끝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식힙니다. 살짝 식혀서 프라이머를 붙입니다. 프라이머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DNA 중에서도 관심 유전자가 있을 겁니다. 이 관심 유전자에 딱 특이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해 놓은 건데요. 한 17개 염기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지 얘가 이제 아무 데다 붙는 게 아니라 딱 특이한 우리가 관심 있는 유전자에 가서 달라붙겠죠. 만약에 이제 뭐 한 4개짜리다 그러면 4개짜리 똑같은 게 워낙에 많겠죠. DNA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겠죠. 뉴클레오타이드는요. 당, 인산, 염기 이게 이제 갖춰진 구조죠. 자, 그럼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짧게 표현이 된 게요. 바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프라이머입니다. 자, 이 프라이머는 특이적으로 우리가 관심 유전자에 딱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지금 3-5- 가닥이라고 한다면 이 프라이머는 5-3- 방향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5-3- 가닥이니까 이 프라이머는 5-3-가 되겠죠. 상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DNA는요.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쭉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재료는 갖춰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라이머는요. 5-3- 방향으로 합성이 되니까 이 방향으로 쭉 합성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관심 유전자의 범위는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2단계에서는 여기까지 딱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긴 하지만 계속 끝까지 합성이 됩니다. 자, 그런 가닥이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아래 그림 볼게요. 지금 이 주황색이 이게 바로 쭉 연장이 돼서 만들어진 형태고요.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이 반대로 쭉 연장이 돼서 이렇게 길어진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이클을 돌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 주황색의 상보적인 프라이머가 뭘까요? 바로 이 노란색이 주황색과 상보적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2번, 노란색은 3번, 그리고 이걸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이 지금 상보적인 관계에 있고 1번과 4번이 원래 상보적인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2번과 3번의 관계는 뭘까요? 결국 2번과 3번도 상보적이겠죠. 자, 그래서 2번과 3번이요. 결국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가 이 주황색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노란색 프라이머가 주황색에 딱 달라붙어서 역시나 이게 5-에서 3-라고 했잖아요. 이게 쭉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딱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길이가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자, 여기 이제 노란색 긴 절편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이 주황 색깔 짧은 프라이머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 달라붙어서 쭉 이제 연장이 되다 보면 이렇게 딱 끝나게 되겠죠.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만큼의 어떤 관심 유전자가 딱 만들어지지 않았죠.
계속 이제 없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딱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고 이때부터는 이제 2의 배수로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2의 n승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에는 당연히 DNA 중합 효소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는 거죠. 거기다가 원래 이제 우리가 필요하는 관심 유전자가 있는 DNA 서열 그리고 이제 DNA 프라이머가 필요했죠. 거기다가 하나씩 붙여나가는 우리가 이제 A, T, C, G 네 가지의 DNTP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량이었던 관심 유전자는 2의 n승만큼 증폭이 될 겁니다. 2n 값은 우리가 실험실에서도 조정 가능하고요. 자, 이 2n승이 무한정 증폭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쓰는 시약 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고갈이 되면 멈출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사이클 수가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일단 2n승만큼 증폭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일정해지겠죠. 자, 그리고 처음 농도가 많을수록 빠르게 이렇게 증폭이 될 거고요. 소량일수록 이 사이클 수가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이클 수를 딱 같게 하게 되면은 이 엔드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양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걸 이제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전기 영동이라고 하는 걸 해서요. ETBR이라고 하는 시약을 쓰게 되면은 자외선에서 이게 이제 띠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띠의 양이 이렇게 이제 굵기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예 이제 처음부터 관심 유전자가 시료 속에 없었다. 그러면 아예 이제 제로 값으로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양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있냐 없냐 정도도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PCR 기본 개념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다음 RT-PCR 그리고 리얼타임 PCR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볼게요. 두 번째는 RT-PCR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PCR의 개념에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역전사 개념이 추가된 겁니다. 자, 왜 RT가 필요할까요? 처음 시료가 DNA였다면 PCR을 돌려서 증폭을 시킨 다음에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나 처음이 RNA인 경우에는 우선 DNA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원래 DNA에서 RNA로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역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싱글 스탠드 RNA입니다. 그래서 RNA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일단 의심이 되는 사람에서 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이 검체에서 핵산을 분리해내겠죠. 그 다음에 이 RNA가 이렇게 이제 DNA로 바뀐 다음에 PCR을 통해서 증폭이 될 텐데 만약에 처음부터 검체 속에 RNA가 없다면 증폭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소량이라도 있었다면 증폭이 돼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싱글 스탠드 RNA로 출발을 할 텐데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무래도 진단으로서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가지고 있는 설에 대한 상보적인 가닥으로 역시나 프라이머를 설계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가서 붙는 게 아니라 딱 관심 있는 그 서열에 가서 딱 붙는 프라이머를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싱글 스탠드 RNA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5-3- 방향으로 프라이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합성해 나가겠죠. 자, 이때는 RNA를 통해서 DNA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역전사 효소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RNA와 DNA가 결합되어 있는 잡종의 형태입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 DNA를 활용할 겁니다. 자, 이 DNA에 이제 상보적인 가닥을 또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 가닥은 결국 이 싱글 스탠드 RNA 서열과 같겠죠. 일부가. 그래서 이렇게 딱 결합을 하게 되는 또 프라이머를 설계해 줍니다. 자, 이걸 이제 리버스 프라이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1번 프라이머, 이걸 2번 프라이머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좀 적어놨네요. 자, 역시나 5-3- 방향으로 쭉 만들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딱 원하는 만큼의 서열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PCR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합효소는 DNA 중합효소겠죠. DNA를 보고 DNA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역전사 요소가 쓰이는 게 아니겠죠. 이때는 DNA 중합효소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은 우리가 아까처럼 프라이머 1, 2를 이용해서 계속 이제 돌려주는 PCR이랑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RT가 동반된 PCR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의 개념인데요. DNA가 증폭되는 이게 이제 PCR의 개념이고 만약에 RNA에서 출발했다면 RT-PCR이 될 텐데요. 자, 여기다가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정량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량화를 어떻게 시키냐? 형광을 이용하는데요. 자, 다른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거는 바로 이 리포터 탐침인데요. 리포터 탐침은 5-3-5-3-라고 한다면 5- 꼬리 쪽, 말단 쪽에 형광 꼬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형광을 낼 수가 있는데 이 3- 말단 쪽에 있는 이 형광 억제 꼬리 때문에 형광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5-3-에서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겠죠. 프라이머가 결합을 해서 쭉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가 열심히 붙여 나갈 텐데요. 가다가 보면은 방해가 되는 얘를 이제 분해하면서 전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형광 물질이 억제해서 풀려나게 되면서 형광을 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게 쭉 이제 합성이 될 거고요. 얘도 쭉 합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리포터 탐침만 충분하다면 또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겠죠. 자, 주황색에다가 이번에 이게 또 붙어가지고 쭉 만들어지다가 또 뜯어지면 형광 물질을 내고, 즉 증폭될수록 형광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Y축을 형광 정도라고 하고 X축을 사이클 수라고 했을 때 사이클을 늘릴수록 증폭량이 증가하니까 이에 따라서 형광의 양도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초기 양이 적을수록 늦게 증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얼만큼 증폭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진단에 필요한 역치 값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역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사이클 수를 역으로 잽니다. 그걸 바로 CT라고 하는데요. 스레스홀드, 역치에 도달하기 위한 사이클 수 CT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CT랑 우리가 이제 초기 양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초기 양이 많을수록 내가 몇 번 사이클을 돌리지 않더라도 몇 번 증폭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은 양이 확보가 되니까 그만큼 형광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초기 양이 많을수록 CT 값은 줄어들고요. 초기 양이 적었기 때문에 많은 사이클을 통해서 증폭을 시켜야만 이 정도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양이 작을수록 CT 값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여기다가 좀 나타내 볼게요. Y축을 CT라고 하고 X축을 초기의 핵산의 양이라고 해볼게요. 처음이 RNA였다. 아니면 처음이 DNA였다. RNA, DNA를 합쳐서 이제 핵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CT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초기에 핵산의 양이 작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CT 값이 비교적 작았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많았기 때문에 몇 번 사이클을 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역치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바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초기 양, 이 사람이 처음에 얼만큼 우리가 관심 있는 RNA나 DNA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정량화가 가능하게 된 거죠. 또 다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사이버 그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역시나 형광 물질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택맨 기법처럼요. 특이적인 서열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DNA 이중나선 중에서 마이너 그루브가 보이면 결합을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 형광을 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이 돼서 DNA 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마이너 그룹도 증가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형광이 증가하게 되겠죠. 역시나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거는 비특이적으로 결합하게 되고 택맨 기법은 특이적인 서열에 결합한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사실 이
그 리얼타임 RT-PCR 중에서도 PCR의 개념, RT-PCR의 개념, 또 리얼타임 PCR의 개념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국한해서 설명드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가 원리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요.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